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범죄자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문건을 미국 법무부가 공개를 했는데 네. 사진 같은 것도 많이 공개했잖아요. 근데 사진 공개하고 1시간 뒤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걸 많이 지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19일 날 미 법무부가 이제 자체 웹사이트 통해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삭제하고 다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총 16건이고요. 이 앱스타인 맨하튼 자택에 있었던 가구를 찍은 사진인데 그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그리고 부인인 멜라니 여사까지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다시 공개한 사진을 봤더니 그 사진은 빠져 있었고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연방 하원의 그 감독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질문한 거죠. 왜 사진이 빠진 거냐, 예. 뭘 은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법무부는 사실상 처음에는 입장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토드 블렌치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언론에 출연해서 사실은 그 사진 중에 피해 여성들의 신분이 공개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삭제한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예. 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저 사진은 이제 빨리 여러 가지 있는 사진이고 앞에 사진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한 여성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요.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설명이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공개된 저 사진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서 다른 네.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거든요. 예, 예. 좀 약간 여러 명의 두 명의 여성과 같이 수영복 차림을 입는 사진인데 예. 이 얼굴이 지금 까맣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치면은 저런 사진도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미 다 까만색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군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진을 삭제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법무부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진을 공개할 것이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진뿐만 아니라 메모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아까 기사를 좀 봤었는데 앱스타인이 그 성범죄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성폭행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포주처럼 그런 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메모가 나와 있는데 스페인 여성은 안 된다. 피부색이 검은 여성도 안 된다. 그리고 18세 이하로만 데려와라.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모도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질 것 그 같습니다. 별장 같은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왜 송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거기서도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예. 사진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사진에 대한 설명, 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황 증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봤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많이 삭제됐다는 네. 얘기가 있고, 근데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은 버젓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물타기 하는 건 아니냐, 초점을 흐린다 이렇게 예. 이제 클린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마가 측에서 늘 말했던 겁니다. 네. 앱스타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예. 막상 일부 자료가 공개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자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가 측에서도 입장이 나뉘면서 다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앞에도 사진 나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과 다정하게 찍고 있는 사진, 네. 욕조 사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토드 블렌치 미 법무부 장관은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긴 합니다만 가능성 여러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인사가 다 똑같습니다. 대답은.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 네. 그렇지만 나는 그의 범죄 사실은 전혀 몰랐고 예. 관련도 없다라고 다 선거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서 마이클 잭슨 사진도 들어있었고요. 네. 케빈 스페이시 영화배우 사진도 예, 예. 들어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었고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에 감옥에서 자살하면서 예. 이 사건이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 앱스타인의 전 연인이자 포주로 활동했었던 맥스웰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와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과연 이걸 정확하게 밝힐 의지가 있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 의회 측에서 이 전체 문건을 공개하자라고 통과가 됐었고 이후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공개하는 권한은 미 법무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블렌치 부장관도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뭘 공개할지 하지 않을지는 법무부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걸 이야기한 게 이제 최근에 당선된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버는 돈으로 뉴욕에서 과연 생활할 수 있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문구가 확 와닿네요. 네. 예. 감당 가능해? 예.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뉴욕 물가 높은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네. 텐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그 맘다니도 굉장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예. 18평 아파트 우리 집 18평 정도는 뭐 거실 하나, 방 하나, 부엌, 뭐 욕실 이 정도인데 이 가격이 거의 우리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월세가. 예. 그러니까 사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맘다니가 말하는 것이 일단은 주거비를 동결하겠다. 월세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육아를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쓰겠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공공요금도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은 가능하면은 뭐 공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버는 돈 내에서 뉴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맘다니 시장의 공약이었고요. 예. 이거 덕분에 당선이 됐고 이게 민주당에서만 처음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은 뭐 불평등, 불공정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감당 가능한 생활비 예. 이걸 얘기를 하면서 호응을 얻었고요. 그러자 공화당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 모두 다 이제 표심 잡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저거 사기다. 네. 이제 물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세를 전환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면서 자신이 집권하고 나서 물가가 많이 내려갔다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건드린 네. 그런 문구였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열흘 만에 납포를 했다는데 이번에는 네. 근데 제재 명단이 없는 선박이라고 해요. 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상황이네요. 네, 지난 10일 날 그 스키퍼스호를 한번 납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제재 명단에 포함이 됐다면 예. 하면서 강력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일 새벽에 파나마 선적의 중국계 선박인 센트리스호를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정지시켜서 승선 검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 곳이 공해상입니다. 이제 공해상에서는 어느 나라 선박들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예. 이 크리스틴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SNS에 미군들이 직접 선박에 내려가는 장면을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마약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선박이 있다면은 미국은 끝까지 추적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센트리스호는 중국계 선박이고 원유를 수송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선박에 달려있는 국기와 네. 그 선박이 직접 그 나라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측에서도 이렇게 자기들 주변에 자꾸 선박 검사가 있다 보니까 불안했고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호위하도록 해군 함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해상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군사작전 진행하면서 100명 가까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미국이 또다시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름이 벨라1이라고 하는데 이 선박은 미국의 제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예.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으로 옮긴 그런 이력이 있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한편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연막탄까지 터뜨리고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네.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 체포 과정에서 이 숨진 범인에 대한 사실들이 하나씩 알려지고 있죠. 네, 19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타이페이역 그리고 준산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장원이라는 남성인데요.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서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받던 도중에 5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했습니다. 장 씨 포함해서 무려 4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11명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실 저기 시내 번화가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런 데서 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저렇게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벌어졌는데 네. 장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16일 날 범행 장소를 미리 가가지고 물색을 했었고요. 예. 18일 날 백화점 측에 전화를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 통로까지 네.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씨가 27살이고요. 국립후에 과학기술대학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학적 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주변인들도 품행이 모두 정상이었고 예. 학업도 괜찮았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2020년에 공군에 자원 입대를 했었는데요. 2022년에 음주운전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예비군 교육 소집에 불응하고 그 소집서를 받지 않으면서 병역 기피자가 됐었고요. 그래서 현지 언론과 경찰들도 장원에 대해서 도주 병역 기피자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또 무차별 충격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이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예. 요즘 뭐 미국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끔찍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하네스버그 서쪽에 있는 버커스탈 지역에서 술집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새벽 1시쯤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총격을 난사해서 무려 9명이 사망하고 예. 10명이 부상했는데요. 지난 3주일간 벌써 두 번째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남아공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점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예. 있는데요. 인구가 6,200만 명인데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만 6천여 명이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물론 강력하게 총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좀 안타깝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깜짝 놀란 로봇이 있습니다. 네. 중국 가설 공연 무대에서 칼군무를 완벽하게 해낸 로봇 영상을 SNS에 공유를 하고 네.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극찬을 했는데 예. 보니까 정말 춤꾼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좀 먼저 만나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잘 추길래 한번 보시죠. 저 공중에서 도는 공중제비.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저걸 약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움직임이 진짜 사람 그쵸?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조이린 앵커가 댄동 출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춤? 그 나이 봤을 춤 때. 에이스죠. 나이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들어오면 에이스죠. 거의 동물을 그쵸. 해야 될 수준인 사람으로 것 쳐도. 같아요. 네. 예. 정말. 그래서 처음에 너무 춤선이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요. 예. 근데 키가 좀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봇이 맞나? 얼굴도 이렇게 LED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 키 작으면 로봇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스촨성 청주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네. 그 대만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인
왕리홍의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아우. 칼군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춘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확하고 굉장히 유려한 동작들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손을 짚지 않고 뒤로 도는 그 예. 백덤블링, 우리가 말하는 그 백덤블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 댄스와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로봇 기업입니다. 네. 유니티리 로보틱스가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본 테슬라 CEO 예.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다, 인상적이다라고 리트윗을 했었는데요. 테슬라도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노 로봇 예.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고요. 중국의 네티즌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예. 있습니다. 동작이 너무 세련됐다, 그러니까요. 스타일리시하다. 로봇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체전처럼 체육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휴머노 로봇이 개막식 때 총동 악기인 거우다오를 단체로 연주했었고요. 네. 폐막식 때는 로봇들이 단체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무용을 같이 해서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술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뭐 바뀐다면서요?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예. 음주 3원칙 같습니다. 예. 비핵화 3원칙처럼. 어. 사실 이슬람법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우디가 최근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술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예. 들었는데요. 원래는 외교단지 안에 있는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술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터넷 앱을 통해서 미리 등록을 하고 일정량만 술을 살 수가 있는데 네. 외교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거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술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 엔지니어, 초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거주권인데 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술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우디 시민은 안 되고 예. 일반 외국인도 술을 살 아, 수가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데요. 네.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권자죠. 예. 요즘에 그 비전 2030에 따라서 석유에만 너무 몰입해서 기존의 율법만 지키는 사우디가 아니라 좀 개방적인 사회로 가겠다면서 여러 가지 금기를 깨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관광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옴시티라고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채우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렇죠. 관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사우디 와서 술 못 마시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약간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웃 나라인 두바이가 술을 팔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걸 네. 보고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네옴시티처럼 거대한 시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문 인력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예.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술을 좀 아. 풀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